네, 이번 시간에는 MLP를 이용해서 패션 앱리스트라고 해서 그 패션 아이템을 이미지화한 거를 MLP로 케라스 MLP로 한번 분류해보는 그런 문제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션 앱리스트를 MLP로 적용해보는 그런 예제인데요. 앞서 예제와 동일하게 모듈을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할 때 numpy np라고 지정했고 maplat 해서 plt라고 지정했고요. 케라스의 시퀀셜 로드 모델, 뭐 댄스 모델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예제를 보면서 살펴봤죠. 그리고 to categorical이라는 게 조금 새로이 보이는 유틸인데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케라스에서 제공해주는 패션 앱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우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패션 앱리스트를 가지고 로드 데이터라고 하면 그게 훈련셋과 시험셋 두 파트로 로딩이 되고요. 앞서 예전랑 유사하죠. 그리고 첫 번째 훈련셋에서도 보면 X, Y 문제와 정답 로딩하고 뒤에도 시험셋의 문제와 정답 이렇게 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가 X train, Y train, 또 X 테스트, Y 테스트 해서 쉐입을 봤더니 총 6만 개의 샘플이 훈련셋에 있네요. 그죠? 그리고 28 곱하기 28 총 2차원의 이미지입니다. 예. 그래서 가로가 28개, 세로가 28개에 해당하는 픽셀로 구성된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되고, Y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0, 1, 2, 3, 4에서 9까지 되어 있고, 뭐 0은 뭐고, 1은 뭐고 이런 식으로 뭐 신발, 뭐 상의, 하의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0에서 9까지라서 총 10개의 카테고리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정답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Y 트레인 첫 번째 샘플을 한번 출력해 봤더니 이제 9로 얘기를 하고, 이거를 X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28 곱하기 28의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려면 수치로 보면 꽤 많은 수치가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거를 이미지로 보려면 plt.imageShow라고 하고, 우리가 2차원의 이미지를 집어넣고 흑백으로 보고 싶다라고 이제 컬러 맵을 plt의 컬러 맵 그레이라고 하면 0은 검정색, 또 255는 또 흰색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255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과 255 사이의 수치로 그렇게 나오고, 그거를 이미지 쇼로 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이제 9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샘플들이 이제 훈련셋으로 6만 개가 있는 겁니다. 6만 개가 쭉 있고, 그 중에 10,000개를 우리가 시험할 때 쓰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데이터셋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셋을 봐야 우리가 모델의 입력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출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되기 때문에 꼭 데이터셋을 로딩하고 난 다음에는 쉐입이나, 그리고 그 중에 샘플을 하나 또는 2개,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샘플을 좀 출력해 봐서 제대로 돼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에 이제 전처리가 필요하겠죠. 전처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MLP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MLP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속성값이 이제 1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차원을 로딩 했잖아요. 28 곱하기 28 로딩 됐는데 이게 1차원으로 되어 있어서 784개의 1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데이터가 2차원이라 하더라도 이걸 1차원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만 개 샘플은 동일한데 각 샘플이 2차원을 됐는데 이걸 1차원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X트레인의 리쉐입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꾸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바꾸면 이제 1차원의 284개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속성을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값은 0에서 255의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S타입의 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플로트 32로 하면 0은 0.0, 255는 255.0 이렇게 실수로 바뀌어요. 실수로 바꾸고 255로 나누게 되면 0은 0, 255는 1.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과정을 수행하게 되면 0과 1 사이의 수치로 다 바뀌게 됩니다. 예, 다 바뀌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플로트를 안 바꾸고 그냥 255로 나누게 되면 그냥 이게 120, 128이다 그러면 0.5 정도가 될 텐데 그렇게 안 나오고 0으로 그냥 잘리게 됩니다. 예. 정수를 나누게 되면 다 0으로 되기 때문에 실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실수로 바꾸고 난 다음에 255로 나눈 걸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X 트레인도 했기 때문에 X 테스트 시험셋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리쉐입을 하고 그 다음에 S 타입으로 해서 실수로 바꾼 다음에 255로 나눠서 0과 1 사이의 실수 형태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 카테고리칼이라고 하면 원핫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네.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면 우리가 Y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9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뭐 9, 0, 1 뭐 쭉 해서 뭐 8, 9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원핫 인코딩을 하게 되면 0은 총 10개가 있다 치면 7, 8, 9 이렇게 10개의 자릿수가 있다 치면요. 0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1, 0, 0, 0, 0, 0, 0, 0, 0 이렇게 바뀌고요. 1은요. 0, 1, 0, 0, 0 이렇게 9는 0, 0, 0, 0, 0, 0, 0, 0, 1 이런 식으로 총 클래스의 수, 종목의 수, 총 10개죠. 10개의 클래스에 따라서 0은 1, 0, 0, 0, 1은 0, 1, 0, 0, 0, 9는 0, 0, 0, 맨 마지막에 1 이런 식으로 총 벡터 수가 클래스 수가 되고 거기에 자기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1이 되게끔 그렇게 바꿔줍니다. 이 투 카테고리칼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숫자가 하나인 숫자가 총 10개의 수치로 바뀌고 10개의 수치는 하나만 1이고 나머지 0인 그런 수치로 바뀐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은 1, 0, 0, 0, 0, 0, 0 나오고 9는 0, 0, 0, 0, 뭐 1 이렇게 나오게끔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Y 트레인, Y 테스트 둘 다 그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디파인을 하죠. 모델 디파인 할 때 시퀀셜 모델을 역시나 사용했고요. 거기에 댄스의 인풋 빔 우리가 입력이 784개죠. 그래서 28 곱하기 28이 784개인데 784개의 1차원으로 그냥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미리 실행을 시켜놓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셜에서 모델 나오고 여기에 784개가 입력하고 64개 출력이 되고요. 출력층을 제외한 은익층은 렐루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64개 입력해서 32개 나오고 렐루 또 32개 입력해서 10개 나오는데 출력을 소프트맥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안을 봐야 될 게 먼저 출력 벡터 수가 10개라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뭐 신발은 9 해서 숫자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0개의 수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해서 9일 확률까지 다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벡터는 0과 1 사이의 수치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체 합이 1이 되게끔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 모델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10가지의 확률값, 10가지의 0과 1 사이의 실수가 나올 텐데 그 합이 1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는 그 인덱스가 이 모델이 얘기하고자 하는 분류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맥스가 출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델을 우리가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학습할 때 손실함수를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각각 클래스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주는 그런 다중 클래스 분류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손실함수고요. 옵티마이저는 뭐 아담 지정했습니다. 매트릭은 애큐러시를 보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진 분류할 때는 이 벡터가 한 개짜리 벡터의 액티베이션이 시그모이드로 주로 돼 있고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지정하는데요. 다중 클래스일 경우에는 이 앞에 수가 클래스의 수가 들어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션 앰니스트가 10개라서 10개라고 지정하고 액티베이션을 소프트맥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중 클래스에서 사용할 손실함수를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가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델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784개를 입력해서 64개가 나오고 64개 입력해서 32개가 나오고 32개 입력해서 10개가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입력하면 총 10개의 수치가 나오고 10개의 수치가 각각 클래스가 얘기하는 확률값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학습을 쭉 하고 있는데요.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체크 포인트를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면서 이 로스가 가장 낮은 걸 가장 좋은 모델로 간주를 하고 이 모델을 저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만 저장하겠느냐, 그래서 true를 하게 되면 가장 이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가장 좋은 모델이 이 파일에 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핏 할 때, 학습할 때 우리가 준비한 X 트레인, Y 트레인을 이제 집어넣고요.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교차 검증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검증합니다. 그래서 0.15 두게 되면 80%를 학습셋, 나머지 20%를 검증셋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매번 학습할 때마다 32개의 샘플을 끊어서 입력을 하고 나온 출력값과 또 실제 정답 32개와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해서 오차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오차를 옵티마이저 아담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갱신하는 그 과정이 32개 샘플마다 계속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6만 개의 샘플을 하나의 에포크로 도는데 이 에포크가 100번 도는 겁니다. 100번 돌면서 매 에포크들마다 나머지 20%로 밸리데이션을 적용하겠죠. 그래서 매 에포크마다 훈련에 해당하는 로스와 애큐러시가 나오고 이 밸리데이션 로스랑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나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네,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총 84번째 적용하고 85번째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치들이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수치들이 보면 애큐러시가 처음에 로스가 이제 0.54 오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쭉쭉 반복이 되면서 오차가 이렇게 쭉 줄어들죠. 줄어들고요. 그리고 애큐러시도 처음에는 81%였는데 85, 87, 88 해서 쭉 올라갑니다. 밸리데이션 로스도 0.41에다가 점점 줄어들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도 점점 늘어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로스 값이 오차고 앞에 거는 훈련이고 뒤에 게 이제 검증인데 검증셋은 학습할 때 사용 안 된다라는 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검증셋 가지고는 네트워크 갱신 안 되는 겁니다. 훈련셋까지만 되고 그래서 이 검증셋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훈련셋 가지고는 계속 학습시키면 계속 정확도가 높아져요. 막 97% 올라가는데 밸리데이션 셋 가지고는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밸리데이션 가지고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학습을 해봤다면
이와 같이 꼭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봐야 됩니다. 출력해보면 네 가지 수치를 출력하는데요. 트레인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 트레인 로스가 쭉 줄어들죠. 점점점점점 이렇게 에포크가 진행함에 따라서 트레인 로스가 줄어듭니다. 예, 줄어들고요. 그리고 줄어들 때 밸리데이션 로스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밸리데이션 로스는 줄어들다가 에포크가 늘어남에 따라서 네, 다시 증가됩니다. 네. 요 시점 그러니까 에포크가 한 뭐 10 전에 10 이후에 보면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밸리데이션 로스가 또 증가되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오버피팅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로스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오버피팅이 일어났다고 치고 이 트레인 애큐러시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학습을 그만둬야 또 그 시점에 우리가 모델을 사용해야 실제적으로 우리는 훈련색 가지고 잘 맞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은 데이터, 우리가 언신 데이터라고 하는데 보지 않은 데이터에서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만두고 이 시점에 해당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밸리데이션, 우리가 그 모델 체크 포인트 자체를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저장했다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이미 이 시점에서 저장이 잘 됐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보시면 파일에 베스트 모델 .h5가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로드 모델을 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X테스트, Y테스트 시험색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로스랑 애큐러시를 얻게 됐고 애큐러시 로스를 찍어봤더니 시험셋수로 87%의 정확도를 얻게 되는 그런 MLP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실제로 임의의 이미지, 저희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X테스트의 하나의 샘플을 이용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임의로 만들어도 됩니다. 임의로 만든 데이터를 784개의 수치로 잘 변형을 시켜서 얘를 X 프리딕트를 해서 모델에 예측을 시켜보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는 결국에 10개의 벡터가 나옵니다.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제 9일 확률까지 해서 10개의 수치가 나오고 벡터가 나오고 이 벡터의 합은 1이 되게끔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좀 보기 편하려면 그러면 그 벡터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의 인덱스가 뭐냐? 결국 그게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의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쓰는 게 넘피에서 아규맥스가 있습니다. 아규먼트 맥스인데 아규맥스를 쓰게 되면 이 10개의 벡터 중에 가장 큰 인덱스를 골라내라. 이게 이제 9다. 그러면 이가 9번에 해당하는 클래스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패션 앰니스트라는 걸 해서 MLP 모델을 만들었고 만드는 샘플인데요. 제일 먼저 모듈을 임포트를 했고요. 필요한 패키지를 가져왔고 데이터셋은 케라스에서 제공해주는 패션 앰니스트라는 걸 가져왔게 됐고요. 여기에 Strain, Ytrain, S테스트, Y테스트를 6만 개, 10,000개 가져오게 됐고 여기는 2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출력도 해봤고요. 이거를 우리가 1차원의 MLP를 적용하기 위해서 1차원으로 리쉐입을 했고 그거를 실수 형태로 바꾸고 255로 나눠서 0과 1 사이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정답을 원핫 인코딩을 적용해서 투 카테고리칼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모델은 간단하게 3개의 층을 가지는 모델을 만들었고 컴파일을 해서 이 3개 층 할 때 출력층을 제한 나머지 층은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적용했고 출력층은 소프트맥스로 지정을 해가지고 10개의 수치가 나오게끔 각 수치는 0과 1 사이에 총 합은 1이 되게끔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 그거를 손실함수 계산할 때는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계산을 적용해서 오차가 계산할 수 있게끔 손실을 계산할 수 있게끔 지정을 했고 최적화기는 아담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가 이제 학습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 모델 체크 포인트를 학습할 때 오버피팅 일어나기 직전 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가장 좋은 모델을 지정할 수 있게끔 콜백 함수를 지정했고 학습을 시킬 때 엑스트림 Y트레인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20% 정도 배치 사이즈 32 에포크를 100번으로 돌려서 매 그 결과 나오나 가장 좋은 모델을 저장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고 그거를 출력을 해봤더니 밸리데이션 로스가 한 10회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오버피팅이 일어났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가장 좋은 모델을 로딩을 해서 이밸리에이션 S테스트, Y테스트를 해봤더니 결과가 87% 정도의 결과를 얻는 그런 MLP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때는 똑같이 형태를 맞춰서 사용하고 이 모델의 출력값이 결국에 10개의 수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높은 값을 가진 인덱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np argmax라는 함수를 적용해서 해봤더니 9번째 클래스다. 10번째 클래스죠. 0에서 9까지 수치가 나오니까 그래서 가장 마지막 클래스다라고 이제 지정을 하게 됐네요. 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